안녕하세요 여러분, 뜨노입니다. 제가 첫 번째 F5가 끝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세드나니팅님의 두루마기 가디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니터님들께서 뚜루마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뚜루마기라는 표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 뚜루마기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도안을 이제 첫 유튜브 영상으로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의류 뜨개를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옷을 보면서부터였어요. 아, 저렇게 멋진 옷을 나도 한번 떠보고 싶다. 이 도안을 사서 봤는데 난이도가 의류 한 벌은 떠보신 분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의류 한 벌을 떠보고 도전해야겠다 하면서 밀리고 캐스트온을 했는데 색상이 이거 실이 이거 약간 뜨태기가 이러면서 기타 등등의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어서 2024년에 새로 실을 구입해서 새로 떠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리뷰 시작해볼게요. 저는 메인 실은 솜솜뜨개 데이지 블랙 이 합을 사용을 했고요. 동정에 들어가는 이 배색 실은 솜솜뜨개 데이지 멜란지 그레이 이 합을 사용했습니다. 데이지를 선택한 이유는 이 도안이 랩 형식에다가 이제 더블 디팅까지 입다 보니까 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가볍게 걸치는 듯한 느낌으로 뜨고 싶었고 제가 데이지 실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코가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M 사이즈를 떴어요. 그러니까 도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뜬 게 아니라 일부는 내가 생략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생략을 해서 떴어요. 그러니까 도안에서 제시하는 소요량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왔고 이 데이지 블랙이 제가 300g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몸통, 깃, 고름 하면서 이제 더블 니팅까지 다 끝냈는데 실이 진짜 너무 조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소매 뜨다가 눈치 게임 할 것도 없이 안전하게 소매를 뜰 실을 이렇게 새로 구매를 했어요. 이 몸통에 있는 모든 구간 있죠. 이 부분을 뜨는데 253g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새로 산 부분은 61g. 이렇게 메인 컬러는 총 314g을 사용했어요. 이 합사한 손염색 실은 저희 신시람의 심해라는 실인데요. 근데 보통 이제 레이스얀을 딱 처음 받고 무게를 재보시면은 한 탈에 거의 한 103g?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200m보다는 조금 더 오기는 하는데 몸통 구간을 다 뜨고 보니까 실이 너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소매가 한쪽에 어느 정도의 실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반대쪽에 실이 부족하면 그거를 다른 탈에도 쓰기가 너무 또 애매한 거죠. 그래서 팔은 아예 다른 타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소매 끝에 더블 니팅 있죠. 요런 데나 꼬름 정도? 그러니까 손염색 실 없이 가시면은 1200m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뜨게 되시면 댓글로 후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배색 보관. 이 멜란지 그레이 컬러는 29g을 사용했어요. 굳이 200g을 살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 여기 끝에를 이 멜란지 그레이 컬러로 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g을 구매를 했던 건데 제가 소매에 뭘 많이 묻혀요. 또 뜨개옷 특성상 잦은 빨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블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을 많이 샀는데 실도 많이 남았다. 저걸로는 뭘 떠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손염색 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시람의 심해라는 컬러입니다. 이 실을 염색할 때 제가 좀 기분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깊은 곳에 약간 덩그러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시기를 조금 보냈어서 그때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블랙, 네이비 그리고 한 줄기 빛 같은 요 밝은 블루 컬러를 조금 사용을 했고요. 도안에 대해서 이제 쭉쭉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이 도안은 4mm 바늘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4.5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라사라 대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그 4.5로 키웠는데도 이게 실이 얇아서 그런지 게이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작게 나온 M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한 S.5? 뜬 코스는 M 사이즈인데 막상 입어보면은 S 같은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작가님들의 도안을 다 구매해봤지만 엄청 친절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두루마기 도안이 총 51페이지예요. 그리고 이제 도안 안에 조금 생소한 기법들, 특히 이제 겉면이랑 앞면에서 모두 다 무늬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사진을 남겨주셨거든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머리에 물음표 뜨는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에모날
M1L은 제가 따로 검색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의류를 떠보시지 않았어도 저는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안은 풀차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서술형보다는 풀차트를 훨씬 더 선호해요. 서술형은 약간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옷이 짜잔, 무늬가 짜잔 하고 나타나지만, 풀차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옷의 어느 구간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뭐 꽈배기를 꼬는 과정이, 바늘 비우기를 하는 과정이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풀차트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두루마기 가디건은 풀차트였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코 잡은 이후로부터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탑다운이에요. 탑다운인데 목이 뒤쪽에 훅 하고 들어가는 구간이 생겨요. 전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탑다운 도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도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푹 들어가는 구간은 다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것만 보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떠내려가실 수 있다. 뒷판 다 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어깨에서 코를 주어가지고 앞판 이렇게 떠내려가요. 이 내려갈 때 깃을 달기 위한 부분이 계속 코늘림이 들어가요. 이 코늘림이 몸통을 다 이어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스 압박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구간이 정말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늘림이 끝나고 나면은 고름을 달아줄 위치를 이제 또 마커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마커를 미리 표시를 하고 이게 쭉쭉 떠내려가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이 도안이 아래를 접어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는 형식이에요. 약간 좀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끝단을 이렇게 접어서 이제 여기다가 꼬매야 되는 거잖아요. 이 꼬매줄 위치를 라이프라인을 거는데, 이 라이프라인을 어디에 거세요라고 차트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놓쳤거든요. 거의 진짜 꿰매기 직전에 그걸 발견해서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끼워 넣어줬단 말이에요. 겉뜨기 코랑 안뜨기 코는 조금 꿰매기가 쉬웠는데, 바늘 비우기 무늬가 들어가는 구간은 일단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돗바느질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라이프라인이 바느질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옷의 총 길이를 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끝단이 접히잖아요. 여기까지만 떠야지 하고 끝내면은 끝을 마무리하면서 접히면 관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밑을 항상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세요 라는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냥 덮으시오프만큼을 하거든요. 왜냐면 돗바늘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실이 약간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다 꽂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안 나와가지고 힘줘서 당겨버리면 실이 그대로 끊어지고 막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돗바늘 마무리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돗바늘 마무리를 어찌저찌 했어요. 저는 몸통 돗바늘 마무리만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질려하니까 돗바늘 마무리 하다가 더블 니팅 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반복을 했었거든요. 여기 깃과 동종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구간은 전체 다 더블 니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더블 니팅이 왔다 갔다를 해야 한 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돗바늘 마무리가 너무 지루해서 오히려 여기가 재밌었어요. 이 배색하는 구간이 너무 재밌었고, 도안에서 이제 사이즈별 말고 거의 시작 부분이죠. 그쪽을 보시면은 어느 구간에서는 몇 코 죽고 몇 코 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딱 주우면은 정말 완벽하게 코가 한 번에 잘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정을 대략 뭐 어디서 표시하세요 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뜨는 데는 정말 무리는 없었고, 원래는 여기도 배색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이 약간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까 싶었는데, 더블 니팅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만족입니다. 이렇게 몸통을 다 뜨고 이제 팔을 뜨는데요. 이 팔은 제가 콘사도 그리고 손염색질도 완전히 새 걸로 다시 떴어요. 제가 소매바늘이 이게 4.5 소매바늘이 없어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대바늘 세트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써도 되는데 약간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많은 분들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연필깎이로 사라사라 대바늘을 갈았습니다. 뭐 대바늘 일단은 한쪽을 케이블을 끊어줘서 그 연필깎이에 돌려가지고 간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케이블이 끼워져 있는 상태로 돌리고 이제 소매만큼 짧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케이블을 그냥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제 반대쪽만 이렇게 끼워주면은 사라사라 연필깎이 소매 바늘이 짜잔하고 완성이 되는데 이 남은 케이블 있죠? 요거는 스티치 홀더로 쓸 수 있어요. 청송뜨개 실에서 거의 한 500원에서 1000원? 바늘 호수마다 가격이 달라요. 아예 살 때 한 2개나 3개 정도 사셔가지고 왜냐면 하나는 또 저처럼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여분을 많이 사셔가지고 모나발에 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소매 바늘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사라사라 대바늘 되게 추천드리고 이제 뭐 소매도 어떻게 콜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매에도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위에 어깨 선 부분 있죠. 이 어깨 선 부분을 따라서 무늬가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나 진짜 코 진짜 잘 주었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진짜 신나게 떴습니다. 제가 만약에 코를 잘못 주었다면 이 디테일을 놓쳤겠죠? 소매 구간에서 사실상 크게 어려웠던 구간은 없었어요. 겉면에서 계속 떠가는 것도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스킬들이었고 제일 어려웠던 건 저는 소매 길이였어요. 여기는 그냥 무늬로 되고요. 요 정도가 더블 니팅이 들어가요. 여기서 실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블 니팅을 요만큼 떠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더블 니팅 넓이가 여기 기재 넓이랑 똑같아요. 자를 대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었거든요. 막상 세탁 전에 입어보니까 이 손목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차려짜서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짧은 거 아닌가? 어떡하지? 지금 풀러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앞뒤에 무늬들 있죠. 얘네가 세탁하면서 펴질 애들이에요. 세탁을 하고 나서 전에 찍어놨던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늘어났어요. 저는 팔이 좀 길어서 고민이에요.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약간 스팀을 줘서 소매를 길이를 한번 재보시거나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조물조물 손빨래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길이를 보면서 소매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더블 니팅은 이렇게 끝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벌려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접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단순하죠? 저는 이렇게 펴서 마무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매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뜨개질을 조금 했었는데 돗바늘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입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시간이 거의 한 1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소도 지금 문을 닫았고 이 집에는 바늘이 있을 리도 없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책상 위에 클립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좀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립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일단 폈어요. 그 다음에 바늘이 또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 바늘이 들어갈 만한 곳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을 꿰매봤는데 한 3번 떠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쑥쑥쑥 떴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돗바늘 마무리 다 해주고 실 꼬매고 실 숨기는 것까지 완벽하게 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비가 없으시다면 장비를 뭐 새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떴을 때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전 이 도안에서 변형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원래는 안에도 2개의 고름을 달아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안고름을 안 떴습니다. 이거를 풀고 입었을 때 이렇게 끈이 달랑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달랑달랑 하는 게 4개가 돼버리면은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가 또 묶은 부분이 약간 뽀록하게 나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추를 달아줄 아주 작은 공간을 더블 니팅으로 떴고 안쪽에는 이제 코바늘로 그냥 사슬뜨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단추를 아직 못 샀어요. 이 검정색 단추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기도 하고 단추 하나를 사기 위해서 배송비 2,500원, 3,500원을 내는 게 또 많이 아깝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도안이 하나 있는데 그 가디건이 다 끝나면은 그때 단추를 같이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추는 아직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안쪽에 고름 2개를 제외하고 떴기 때문에 실 소유량이 그렇게 적게 나올 수 있었다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추가 배송되고 나면은 제가 단추를 달고 다시 한번 착샷을 예쁘게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두루마기 가디건, 뚜루마기 가디건 리뷰가 끝났고요.
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편집하는 게 너무 겁이 좀 나기도 하는데 해봐야죠.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실이 들어있는 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실함이고요. 이 뜨개 도안을 봤을 때 딱 그 받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런 색상에 이렇게 뜨면은 정말 예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두루마기 가디건도 이거는 블랙 색상에 약간 푸른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간 컬러로 뜨면은 되게 예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심에도 그렇게 염색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렇게 혼자만 염색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른 분들도 이 신실함의 염색실을 쓰면서 행복한 뜨개질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작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함의 신상품이 나오는 날짜 기준은요, 저의 CO입니다. 제가 염색하고 캐스트온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몸통 정도 떠보면 이 느낌 괜찮다. 그럼 이제 신상품으로 나와요. 인스타그램에 신실함 몇 번째 함 하면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실함 몇 번째 함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김뜨너 또 CO했네? 영상 올라오겠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이제 신상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할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한 날짜 기준으로 한 달 정도만 판매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판매를 종료하게 되어요. 신실함 인스타를 하루라도 빨리 팔로우 하셔서 혹시라도 취향이 신실이 있으시면 데려가세요. 지금까지 두루마기 가디건 그리고 제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제 다음 웹4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누구보다 빠르게 제 9호를 축하하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